안녕하세요. 리스닝 아트 지혜쌤입니다. 오늘은 책을 한번 볼 건데요. 제목이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입니다. 이 책이 나온 게 우리나라 초판 1세가 2024년 2월 15일이네요. 비슷한 시기에 건국대학교 하지영 교수님이 어른들을 위한 어른의 심리학인가? 이게 비슷한 내용의 책을 좀 발간을 하셨어요. 사실 시대가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 세대, 60, 70대 되시는 부모 세대 양육이 지금 세대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점점 생기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중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 계기로 해서 아마 시대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사실 옛날 어른들의 육아는 20살 딱 대학만 보내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기 각자 자녀의 삶을 분리 독립시키는 그런 거를 많이 가르쳤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시대가 달라지면서 성인의 정의도 좀 늦어지고 양육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이거든요. 부제가 뭐냐면은 부모와 성인 자녀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은이가 로렌스 스타인버그라고 미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청소년기와 청년기 심리발달 및 행동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래요. 지금 이분은 거의 사진에 보니까 완전 이제 할아버지 되셨어요. 이제 이분도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본인도 할아버지 역할까지 이제 오면서, 과거에 우리가 알던 그 부모 자녀 관계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인사이트가 생기시면서 이런 책을 내신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서문에서 보니까 나는 또한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다.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자녀가 어느 발달 단계에 있고 각 단계마다 그들의 생각, 행동,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다. 사실 이 이해력만 있다고 하면은 사실 따로 뭐 심리학책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의 발달 단계는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20살의 발달 단계를 보이진 않아요. 똑같은 30살이 30살의 발달 단계를 보이진 않고요. 요즘에는 보면은 결혼들이 다 늦으시잖아요. 41살의 초혼인 경우도 있는데 동시에 28살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28살에 결혼하신 분의 이런 정신적인 발달과 41살에 초혼해서 이제 자녀 출산하는 분들의 정신적 발달이 같은 시기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이에 대한 구분이 되게 이제는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실 때 이 저자가 깨달은 게,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는 우리가 유아, 걸음마를 뗀 아기, 10대라고 말하는 것처럼 20에서 30대 자녀를 나타내는 단순하고 일반적인 용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아마도 최근까지 이 연령대에 대한 논의가 그들을 부모와 지속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가 아닌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배우자로서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래도 부모와 지속적인 유대감을 가진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논의는 별로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논의에 대한 책입니다. 여기서 되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막 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끝에 보면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요.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지원할 때 4가지를 명심하라. 딱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심지어 자녀가 집을 살 때 해줄 수 있는 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당신의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어라.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맨 앞에부터 변화하는 부모의 역할 1장. 여기 앞에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가?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결혼식 준비에 대해서도 부모 의견이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예식과 피로연에 대해서도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피로연은 어떤 형식으로 할지 부모님들이 다 일일이 다 관여하시고, 또 부모님 손님들도 받으시잖아요. 그 부모님의 의견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들 주변의 친구들 보시면은 자녀분들 직접 결혼식을 하시는 신부 신랑의 의견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어떻게 바뀌는가? 자녀가 겪는 가장 큰 변화라면 성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데 예전보다, 우리 부모 세대보다 지금 우리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부모는 성인 자녀가 20대에서 30대까지 줄곧 서툰 관계를 맺는 것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온라인 데이트들로 인해서 이러한 과정이 더 길어졌을 것이라고 시작부터 잘못되기도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성인기로의 진입이 전보다 더 늦춰지고 길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인기로의 진입이 전보다 늦춰지고 더 길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견은 없어지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은 삶의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미성숙하고 심지어는 나태하다고 생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째서 사람이 자라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궁금해하기도 해요. 청소년기를 연장하고 있다면서 한탄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이 저자에게는 이 말이 성인 자녀가 제멋대로이거나 지나치게 불안해한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셨대요. 그래서 하지만 근데 이런 견해는 틀렸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성인기로의 진입이 늦어지는 것이 청년들의 정신적 발달을 저해한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아직 없어요.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많은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춘기의 두뇌 발달에 대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은 적절한 환경에서 성인기로의 진입을 늦추는 것이 두뇌의 유연성을 더 오랜 기간 유지하게 해서 실질적인 두뇌의 발달을 상승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과학은 우리 신경과학도 발달하면서 과학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초기 성인기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춘기 막바지부터 노년기에 이르길 때까지 심리적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은 일부는 옳아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20에서 25세 사이에 속한 경우에는 이 가정이 들어맞지 않다고 합니다. 이 20에서 25세 이 5년 동안 뇌는 구조와 활동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는 초기 성인기의 심리적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부모가 성인 자녀를 이해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뇌의 회부학적 구조와 활동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해내서 두 가지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발견은 초기 성인기에도 여전히 뇌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진 가소성 개념이 바로 이것이에요. 지난 2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20살 될 때까지 이 가소성이 청소년기 초반에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0대 중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전문가들도 이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좀 더 오랜 기간 뇌를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환경적 자극을 적절히 받는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25살이 되면은 이 엄청 고조된 폭발적으로 높아진 가소성의 창은 닫히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즉 25세 전까지 몇 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성인기를 늦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도전하고 새로움에 노출시키는 이런 적절한 환경 제공을 해서 뇌가 청소년기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면은 뇌는 자극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 안타깝게도 가소성은 양날의 검이 된다고 합니다. 뇌가 환경에 민감하다면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 모두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경험은 지식적인 학습과 인지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나쁜 경험은 20대 중반 이후의 뇌보다 청소년기의 뇌에 더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가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결핍, 중독성 물질에 가장 취약하게 돼요. 이 나이 때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어떤 중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술, 담배 같은 그런 물질에 노출된다든지 하는 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